레빗 기초 강좌 6강 오늘부터는 단독주택 한 동을 모델링을 같이 해보면서 레빗의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는 시간을 오늘부터 쭉 가져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건물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예요. 건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요. 건물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함께 모델링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요. 도면을 레빗에 이제 깔고 작업을 할 건데 도면을 레빗에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레벨과 뷰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전환설계 도면이라 그래서 이렇게 도면 5개를 제가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지하층, 1층, 2층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고요. 그리고 단면도 2개를 레빗으로 가져와서 깔고 똑같이 건물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도면을 2D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면을요 3D로 레빗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을 전환 설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D 도면 2D 도면을 3D로 전환해서 모델링을 반대로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전환 설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BIM 같은 경우는 3D 모델에서 이제 2D 도면을 추출하는 게 BIM의 도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능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익히는 단계에서는 전환 설계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기능 익히기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건축물을 모델링하기 위해서요.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해볼 건데요. 우리는 여기 모델에서 새로 작성을 눌러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여기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이 단계에서요. 저희는 건축 템플릿을 선택해서 시작을 해줄 겁니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 적절한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모델링이 다 끝난 후에 나는 전기 모델링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전기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델링하고자 하는 그 해당 공정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시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건물을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건축 템플릿을 선택하는 거예요. 건축 템플릿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확인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 템플릿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면은요. 보여지는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4개의 단추 버튼 같이 생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요. 우리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를 봐야 돼요.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여기에 있는 이 뷰를 좀 먼저 좀 자세하게 오늘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건축 템플릿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기 평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따닥 해서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열리게 되죠. 아니면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1층 평면이 지금 현재 열린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2층 평면도도 이렇게 생성된 채로 시작이 되고 배치도라는 것도 생성된 채로 시작이 됩니다. 배치도를 열었더니 이상한 것도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지붕 평면도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층 평면, 2층 평면, 지붕 평면, 배치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층 평면, 2층 평면, 지붕 평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레벨에 연관된 뷰예요. 이 뷰는 레벨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뷰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레벨을 사용하는 그 레벨이 존재해야지만 그 뷰가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레벨이라는 건 뭐죠? 층을 의미하는 거죠. 층. 건축물은 좀 다른 모델링이랑 좀 다르게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각각의 층마다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면도라는 거는 레벨을 벗어나서 이 평면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층은 1층 레벨에 해당하는 그 평면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2층은 2층에 해당하는 평면도가 각각의 층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물들은 평면도,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레빗이라는 프로그램도 이 뷰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각각의 평면, 지붕 이런 식으로 뷰가 만들어질 때 이 뷰는 해당 레벨에 연관된 그런 그 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레벨은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똑바로 내려다보는 게 평면도고요.
우리 인면도나 단면도 상에서 보면 높이 값이나 건축물의 옆면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건축물의 옆면을 확인하면 레벨을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각각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요, 우리 인면도, 옆면을 쳐다보는 인면도로 이렇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남측, 동측, 북측, 서측 면도라고 4개의 인면도가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게 건축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이게 남측 면도, 인면도 지금 바라보는 기호가 되겠고요. 동측, 서측, 북측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템플릿을 이렇게 딱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인면도 기호에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하시게 되면 인면도, 해당 그 방향을 바라보는 인면도가 열리게 돼요. 남측 면도가 열리게 됐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열리게 된 상태가 지금 펼쳐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1층, 2층, 지붕, 그러니까 지금 요 건축 템플릿은요 2층짜리 건물을 만들기에 딱 적합하도록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층, 이 1층 레벨에 해당하는 뷰가요 1층 평면도인 거고요, 2층 레벨에 해당하는 뷰가 2층 평면도인 거고요, 지붕 레벨에 해당하는 평면도가 지붕 평면도, 이렇게 각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2층 건물이 아니라 3층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붕 레벨을 나는 좀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위로 좀 많이 올려서 중간 여기에다가 3층 레벨을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레벨을 새롭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레벨을 새롭게 그려주시기 위해서는요, 건축 혹은 구조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요 레벨에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넣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높이값 위치에다가 이렇게 레벨을 그리시게 되면 레벨이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벨이 딱 생겨남과 동시에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를 한번 딱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평면도에 아까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요 2G라는 이름의 레벨 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에 연관된 뷰가 하나 바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그림과 동시에 이렇게 프로젝트 탐색기에 뷰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뷰가 생겨나는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요 레벨과 연관된 뷰다. 그래서 2G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그 레벨에 해당하는 그 평면도 뷰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남측면도로 가서요, 내가 여기에 있는 요 레벨을 딜리트 눌러서 예를 들어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레벨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레벨과 연관되어 있던 뷰가 같이 삭제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2G라는 평면도가 지금 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2층 뷰, 2층 레벨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다 했을 때는요, 평면도의 2층 평면도가 지금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에 프로젝트 탐색기의 평면 뷰는요, 평면 뷰는 레벨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배치도는 좀 특이한 뷰예요. 배치도는 우리 건축물에서 배치, 그러니까 대지에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요거는 지금 0레벨 요거에 이제 같이 종속된 뷰예요. 그래서 이 0레벨 요거는 2개로 이렇게 같이 종속된 그런 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층 레벨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요, 배치도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0레벨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뷰 2개의 뷰가요. 네, 일단 컨트롤 Z를 눌러서 2층 레벨을 이렇게 다시 살려줄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레벨, 인면도나 단면도 상에서 볼 수 있는 이 레벨과
평면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본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1층 평면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기호 있죠? 요 기호는 제가 아까 인면도상의 요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면도의 레벨이 평면도랑 연관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다면, 평면도상의 인면도 기호는요, 인면도의 뷰와 연관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면도 기호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북측면도에 해당하는 이 기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딜리트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인면도의 북측면도가 사라지게 되죠. 각각의 기호, 각각의 그런 레벨이나 인면도 각각의 기호는 뷰와 이렇게 각각 연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도도 있죠. 단면도. 여기 뷰에 단면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 탐색기에 생성된 단면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면도 생성 기호를 통해서 단면을 한번 생성해 볼까요? 뷰 누르고 단면도를 클릭해서 클릭 하면 이렇게 단면도 기호가 평면도 상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이 헤드, 단면도의 헤드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시게 되면 해당 단면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단면도 0번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면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호는요, 인면 기호, 그리고 단면 기호는 평면도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인면도나 단면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레벨, 평면도를 만들어내는 레벨이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평면도 1층 평면도로 다시 넘어와 주시고요. 우리 단면도 만들었던 거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그냥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는 도면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의 목록을 보면은요, 우리 지하 1층 평면도가 있고요. 1층 평면도 그리고 2층 평면도가 있습니다. 자, 1층 평면도는 당연히 1층 평면도에다가 가지고 와줘야 되는 거고요. 2층 평면도는 2층 평면도에다가 가지고 와줘야겠죠. 지하 1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올 만한 뷰가 생성돼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면도도 지금 해당되는 뷰가 없기 때문에 단면도도 우리가 생성을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층 평면도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니까요. 여기다가 아까 그 1층 평면도 DWG 2D 도면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도면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요. 우리 삽입 탭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삽입 탭 같은 경우는요. 아주 다양한 많은 요소들을 이 프로젝트로 가지고 오는데 사용되는 그런 모든 메뉴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스케치업 파일 있죠? 스케치업 파일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도 여기 삽입 탭에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DWG 2D 도면을 가지고 올 건데요. 2D 도면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AD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CAD 가져오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CAD 가져오기는 이번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빗 실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요, CAD 가져오기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CAD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요, DWG로 되어 있는 이 2D 도면을요, 프로젝트로 완전히 가지고 들어와요. 완전히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 용량만큼 프로젝트의 용량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CAD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도면을 가져올 때는 주로 CAD 링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CAD 링크는요, 해당 그 DWG가 있는 그 파일의 폴더 경로를 인식을 해서요, 그 파일을 이렇게 그냥 링크 시켜서 파일만큼 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경로를 통해서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기능이 CAD 링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도면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링크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클릭. 제가 드린 폴더로 찾아가 두셔야겠죠. 자, 우리 전환 설계 도면 폴더 안에 있는 1층 평면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1층 평면도가 열린 상태에서 CAD 링크를 열었기 때문이죠. 자, 선택하고요. 우리 여기 아래쪽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이 옵션에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설정을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저희 1층 평면도에서 현재 뷰만에 체크를 해줄 겁니다. 현재 뷰만에 체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져오기 단위를요. 우리 밀리미터로 작성된 도면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치를요. 저희 중심 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도면 가지고 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설정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현재 뷰만에 체크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열린 1층 평면도에만 도면이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체크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다른 뷰에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위 설정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위치, 자동 중심 대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는 CAD 도면에 0,0점이 있죠. CAD 도면에 절대적으로 좌표값이 있을 때 요 0,0점이랑 관계없이 그냥 CAD 도면상의 그 객체들의 중심을 레빗의 중심이랑 맞춰서 그냥 중앙에 딱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동 중심 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면이 딱 가지고 와지네요. 잘 가지고 와졌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이동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면도 기호가 이렇게 3개가 남아 있는데 이 인면도 기호에 적당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면의 위치를 적당하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층이 잘 가지고 와졌기 때문에 우리 2층 평면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 평면도 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도 우리 도면을 가져와서 배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CAD 링크 눌러주시고 이번엔 2층 평면도였죠. 자, 현재 뷰만 밀리미터 중심 대 중심 확인하시고요. 배치 위치는 2층 레벨 잘 돼 있네요. 이 상태로 열기를 눌러서 도면을 가져와 줍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배치시켜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층 평면도랑 지금 2층 평면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가 각각의 1층 레벨과 그죠? 2층 레벨에 각각 도면이 딱 배치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놨을 때 이게 위아래로 일치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일치되지 않았겠죠. 내가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 3D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도면이 딱 나란히 위아래로 딱 정확한 위치에 딱 배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 작업을 일단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층 평면도로 가서요. 어떤 걸 이용해서 맞춰줄 거냐면요. 여기 그리드를 이용해서 맞춰줄 거예요. 그리드가 이렇게 X축, Y축 그리드가 쫙 있잖아요. 자, 이 도면에 맞게 가져온 1층 도면에 맞게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2층 평면과 1층 평면을 위아래로 정렬시켜 줄 겁니다. 자, 그리드는 어디서 그리냐면요. 건축에 아까 기준에서 레벨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평면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레벨은 비활성화가 된 상태인 거고요. 여기에서 그리드를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리드 클릭해서요. X축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 그리실 때는요. 클릭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아래쪽에서 첫 번째 점 클릭해 주시고 위에서 두 번째 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리드 하나가 첫 번째 그리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ESC를 이렇게 눌러서요. 그리드에 대한 명령을 일단은 종료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리드의 숫자가 X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문자를 X1로 일단은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리드 선택하고요. 이 문자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문자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X1 캡슐을 키고 X1이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두 번째 그리드를 클릭을 해서 이 빨간색 선을 스냅해서 이렇게 그렸더니 어때요? X2라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숫자를 바꿔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레빗은 좀 똑똑해서요. 이전에 입력했던 요 그리드의 요 문자를 인식해서 그 다음 문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먼저 바꾸고 두 번째 그리드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그리드를 작성하셔도 되지만은요, 이 그리드, 작성된 그리드를 복사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 선택해 놓고, 우리 복사하는 거 뭐였죠? C5였죠. 여기에서 구속 F8, 직교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 나가게 되면 아주 빠르게 그리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X 그리드가 다 그려진 것 같지만 여기 X9, X10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작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게 Y여야지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눌러주시고요. X9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X9번 그리드가 작성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곡선 그리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 이런 거는 여기 위쪽에 보면은 우리 선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 선택. 이 선 선택 모드로요. 여기에 있는 요 도면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클릭만 해도 이렇게 그리드가 X10번이 작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 그리드가 이렇게 다 작성이 잘 됐고요. 이번에는 Y 그리드 그려봐야겠죠. 그리드 눌러주시고 Y 그리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요거를 Y1로 바꾸고 그 다음 그리드를 그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짧으니까요. 요 그리드 선택하시면 여기에 있는 요 스냅점을 잡아서 쭉 끌어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길게 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드 요거 선택하고 C5 눌러서 이렇게 해서 구속이 켜져 있으니까요. 여기를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잘 복사가 직교 방향으로 반듯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리드가 1층 도면에 맞게 1층 도면을 이렇게 깔아놨을 때 1층 도면이랑 일치되게 아주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좀 길게 이렇게 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2층 평면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평면도로 넘어왔더니 아까랑은 다르게 어때요? 1층 평면도에서 만든 그리드가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가지고 와 놨잖아요. 이 도면에 X축, Y축, 요 도면상의 그리드가 그려진 그리드에 딱딱 맞게 이 도면이 이동만 해주면 어때요? 1층 평면도의 도면과 2층 평면도의 도면은 위아래로 딱 맞게 배치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렬 있죠. 수정의 정렬 기능 이용해서요. 그려진 그리드를 기준으로 도면상의 그리드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려진 Y축 그리드 하나를 기준으로 도면상의 그리드를 딱 맞추면 이제는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는 위아래로 딱 맞게 배치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1, 2층을 위아래로 완벽하게 잘 배열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 지하층 도면도 이렇게 배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층을 이제 가져오려고 봤더니 지금 평면 뷰에 지하층에 관련된 그런 평면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하층 레벨을 생성하고, 그죠? 그 뷰를, 평면 뷰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면을 배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입면도 혹은 단면도로 이동을 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남측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레벨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의 레벨, 요거를 클릭해서 아까처럼
여기 레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평면도 EH가 자동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는 없었던 여기 구조 평면을 이렇게 봐보도록 할게요. 구조 평면도에 2H가 생겨난 게 확인되실 거예요. 여기 2H라는 천장 평면도가 생겨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 레벨 버튼을 이용해서 레벨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요 레벨은 천장 평면도와 평면도, 그냥 평면도와 구조 평면도 세 개의 뷰가 동시에 생겨나는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지우고요. 여기에 있는 요 레벨을 선택하고 C5로 레벨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레벨이 생겨났는데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의 레벨이 생겨났나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존 레벨을 복사해서 새로운 레벨을 만들었을 때는요, 뷰는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주로 레벨을 만들 때요, 기존의 레벨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레벨을 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와 같은 구조평면, 천장평면, 평면도 이런 식으로 바로 뷰가 생겨나게 되면 너무 많은 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뷰를 딱딱딱 꺼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레벨을 만듦과 동시에 뷰가 생겨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레벨이 복사가 됐을 때 그러면 내가 필요한 뷰, 필요한 평면도 뷰는 어떻게 꺼내냐면요, 여기 뷰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단면도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단면도 뿐만 아니라 평면도, 인면도를 만들거나 다른 여러 기타 뷰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메뉴들이 여기 뷰 메뉴에 쫙 모아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평면도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 평면도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아까 만들었던 구조 평면도, 천장 평면도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우리 평면도를 하나만 딱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딱 눌러 주시게 되면 새롭게 이렇게 레벨이 생성된 지금 현재 프로젝트 탐색기에 있지 않은 뷰를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너가 지금 레벨을 이렇게 하나 생성했는데 지금 이 레벨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탐색기에 배치되지 않았어 라고 이 레벨만 딱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요, 확인을 딱 누르면 해당 평면만 이렇게 하나의 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남측면도에서 레벨을 복사하고, 그죠? 이 복사된 것에 내가 필요한 그 평면도만 뷰의 평면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뷰를 새롭게 생성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이름을요, 우리 여기 눌러주시고 B1F 지하 1층 레벨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름이 지하 1층 평면도라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요, 지하 1층 평면도, 한글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이름을 바꾸시게 되면은요, 요것도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아니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뷰에 대한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레벨의 이름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하 1층 평면도에다가 이 도면을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도면을 가져오려고 봤더니 지금 보면 그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드가 없죠. 분명히 아까 2층 평면도에 우리가 이제 1층 평면도에서 그리드를 바로 그렸을 때 2층 평면도에는 그리드가 바로 생겨나는 게 확인이 되셨어요. 근데 지하 1층 평면도에는 그리드가 보여지지 않네요. 그리드가 보여줘야지 도면을 정확하게 맞춰주겠죠. 자, 그리드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인면도에서 레벨을 그렸죠. 평면도에서 그리드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평면이나 인면도,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 2D 뷰에서는 이 그리드나 이 레벨이 직선으로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직선으로 그렸다고 해서 이거는 실제 직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에요, 선. 우리 3D 공간으로 약간 생각을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인면도에서 이렇게 레벨을 그렸다는 행위는요, 레벨은 3D 공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 같은 면이 하나 생성됐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면도 상에서 이렇게 그리드를 똑바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3D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의 수직면을 생성했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벨과 이 그리드가 이 교차하는 이 지점의 요 선이 만약에 두 개의 면이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그리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리드를 봐볼게요. 이 그리드는 지금 여기에서 딱 끊겨져 있죠. 자, 그러면 지하층까지 이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하층 레벨에서는 이 해당 그리드가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그리드를 이렇게 클릭하고요. 이걸 이렇게 당겨서 교차시키도록 만들어주면 이제는 지하 1층 평면도에 X축 그리드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측면도로 가서요. Y축 그리드도 이렇게 당겨서 교차해 주도록 하면 지하 1층 평면도에 해당 그리드가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리드와 레벨을 이렇게 작성하는 행위는요, 사실은 하나의 평면을 각각 그 위치에다가 세우는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도면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삽입에 CAD 링크 통해서 지하 1층 평면도 누르시고 열기 눌러서 도면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요. X5번 여기네요. 정렬로 여기를 이렇게 그리드를 먼저 기준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Y3번이네요. Y3번을 기준으로 여기 도면상의 Y3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지하층 평면도까지 이제는 완벽하게 위아래로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빗 기초강좌 6강, 오늘은 평면도를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의 뷰와 레벨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레빗을 여러분들이 메인 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도면 배치 두 번째 시간으로 레벨을 좀 상세하게 설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